안녕하세요. 경제루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의 심장, 제조업의 제왕이라 불리던 한 국가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여러분,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6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돈은 독일이 지난 수년간 에네르기 벤데,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하에 쏟아부은 추산 금액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야심찼던 환경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4년 현재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었었습니다. 독일의 자랑이던 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장을 멈추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자신들의 경제는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으며 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석탄을 다시 떼야 하는 모순에 빠진 것일까요? 오늘 경제루트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가져온 충격적인 경제적 파장과 그들이 치르고 있는 혹독한 대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전략과 이념이 충돌할 때 벌어지는 거대한 경제 실험의 실패 보고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독일의 비극은 사실 선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의식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국민들은 기꺼이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합니다.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에네르기 벤데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포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 친환경 기술로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계획은 급진적인 속도를 내게 됩니다. 물리학자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독일 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전력의 4분의 1을 담당하던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경제 몰락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원전을 없애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독일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살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사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FIT를 도입했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북해에는 거대한 풍력단지가 들어섰고 바이에른의 지붕들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50%에 육박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간헐성입니다.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현대 산업사회, 특히 독일처럼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전기는 1초라도 끊기면 안 됩니다. 공장의 용광로는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정밀기계는 일정한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멈출 때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즉시 메워줘야 합니다. 원전을 버린 독일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연가스였습니다. 여기서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러시아산 가스에 국가의 명운을 건 것입니다.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값싼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때마다 러시아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들었고 겨울철 난방도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습니다. 독일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러시아 가스는 싸고 깨끗하다.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값싼 러시아 가스는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연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푸틴이라는 독재자에게 독일의 목덜미를 내어준 꼴이었습니다. 미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에너지 안보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과 친환경 이미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대가는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자
독일 경제는 말 그대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스 가격은 순식간에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20유로 수준이던 가스 가격이 300유로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독일의 자랑인 화학기업 바스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스프는 천연가스를 연료로도 쓰지만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합니다. 가스 가격 폭등은 원가 상승을 넘어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스프의 CEO는 독일에서의 생산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선언하며 독일 공장의 규모를 줄이고 중국으로 투자를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산업화의 공포입니다. 5천억 달러를 들여 친환경 인프라를 깔았지만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가야 할 공장들은 문을 닫고 떠나는 상황.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독일 중소기업인 미텔슈탄트들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습니다. 빵집은 오븐을 돌릴 가스비가 없어 문을 닫고 알루미늄 재련소는 전기로 감당이 안 되어 가동을 멈춥니다. 독일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30% 이상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자리의 상실이자 국가 경쟁력의 영구적인 훼손을 의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일 정부의 대응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독일은 급하게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겠다고 원전을 끄고 5천억 달러를 썼는데 결국 전기가 부족해 가장 더러운 연료인 갈탄을 다시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독일은 전력 생산에서 석탄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심지어 폐광되었던 탄광을 다시 열기 위해 마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환경운동가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류체라트 사태는 독일 에너지 정책의 모순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사건이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던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원전이 배출하지 않던 탄소를 석탄 발전소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옆나라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원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프랑스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기요금을 유지했고 탄소 배출량도 독일보다 훨씬 적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과 전기요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40센트가 넘어가는데 이는 미국의 3배, 한국의 3,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고 기업은 떠나고 환경도 지키지 못한 총체적 난국. 이것이 5천억 달러짜리 성적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송전망 확충에는 소홀했습니다. 북부 해안에서 생산된 풍력전기를 남부의 산업지대로 보내려면 거대한 송전탑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님비는 주민들의 반발과 복잡한 관료주의 때문에 송전망 건설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전기는 생산되는데 보낼 길이 없어 풍력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버려지는 전기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줘야 하니 이중으로 낭비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둔켈플라우테라 불리는 현상, 즉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며칠씩 지속되면 독일 전력망은 붕괴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마다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원전 전기나 체코의 석탄 전기를 비싼 값에 사와야 합니다. 에너지 자립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주변국에 기생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독일 연방감사원조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비용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은 여전히 탈원전 도그마에 갇혀 실용적인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늦게나마 수소에너지나 LNG 터미널 건설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G7 국가 중 유일한 역성장이었습니다. IMF는 독일이 당분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량은 위기 이전 대비 2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독일 경제의 척추인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와 높은 에너지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조차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입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가 가졌던 신뢰와 품질의 상징성은 비효율과 고비용이라는 꼬리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독일을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수치는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독일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하는 금액이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5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래를 준비하려 했지만 그 투자가 오히려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에네르기 밴드는 경제학 교과서에 정부의 시장 개입 실패와 이념 과잉이 불러온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독일에게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남은 원전의 수명 연장 논의를 재개하거나 차세대 원전, SMR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규제 혁파가 시급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세금과 부담금을 낮춰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빚을 내지 않겠다는 부채 브레이크, 뎃 브레이크 원칙 때문에 과감한 재정 지출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극우 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 AFD와 같은 정당들이 에너지 정책 실패를 집중 공격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죠. 에너지 문제가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속도와 방식,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무시한 이상주의적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독일은 5천억 달러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전 세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5천억 달러 에너지 도박은 현재까지 실패에 가깝습니다. 녹색 꿈을 꾸는 동안 현실의 경제는 멍들었고 러시아라는 리스크를 간과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무너진 에너지 안보를 다시 세우고 떠나가는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독일은 다시 유럽의 엔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서서히 쇠락하는 제조업 박물관으로 남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에너지가 곧 경제이고 안보라는 사실입니다. 감성적인 구호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독일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루트가 준비한 독일의 에너지 위기와 경제 몰락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독일의 상황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